프레젠테이션에서 그림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한슈에서 제공하는 그림을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기본기를 탄탄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오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여서 작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슬라이드 안에는 그림을 넣을 세 개의 도형이 미리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장소에다 그림을 넣도록 하겠는데 입력의 그림을 선택하여서 그림을 클릭하여도 되고요. 입력 탭에서 그냥 그림이라고 하는 윗부분을 선택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림을 곧바로 불러올 때는 여기를 눌러주면 되고 그림과 같은 개체지만 그리기마당 스크린샷과 같은 다른 걸 불러오실 때는 하위 메뉴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챕터 3에 있는 이미지 파일의 기본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쇼 그림 1.jpg라고 하는 그림 파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실행하든가 아니면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열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여서 그림이 들어오면 클립아트에서 들어왔던 그리기 마당에서 들어왔던 그림과 그 나머지 작업은 하는 게 똑같아요. 자, 쉬프트와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서 그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자, 쉬프트를 눌러주고 오른쪽 또는 아래쪽을 한 11번 정도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 정도 눌렀더니 위쪽에 있는 그림의 크기가 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제가 Shift 왼쪽 버튼 두 번을 누를 테니 위쪽에 있는 그림의 크기가 조정이 되는 거를 확인 한번 보세요. 선택하여서 그림의 크기를 자 위쪽에 그림 탭을 눌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Shift와 왼쪽 버튼 두 번 또는 위 화살표 두 번을 눌러주면 그림의 크기가 바뀌고 있을 겁니다. 자, Shift 아래쪽, Shift 오른쪽을 두 번 하여서 너비는 30, 그 다음에 높이는 2.8, 그러니까 3cm에 2.8cm의 그림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선택하여서 드래그,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여서 원하는 위치에다 조정하여도 되고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하여도 됩니다.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만들 때는 복사 붙이기인데요. 복사 붙이기를 한 번에 하는 명령어가 바로 컨트롤 T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컨트롤 D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복사와 붙여넣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복사,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해도 되지만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는 복사 붙이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컨트롤 D라고 하는 기능키를 알아주시면 좋아요. 한 셀에서는 컨트롤 D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위에 셀을 아래 셀로 카피 페이스트 복사 붙이기 하는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자, 슬라이드에서 컨트롤 D를 한 번 더 눌러서 위치를 이동하면 되는데 지금 위치를 이동했더니 앞에서 이동한 거와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딜리트 선택하고 컨트롤 D 키보드 방향키나 마우스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은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컨트롤 D를 하면 왼쪽에서 어떤 만큼이요? 내가 이쪽에서 이동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만큼 똑같이 이동하고 위에서 아래로 이동한 만큼 똑같은 간격 단위로 복사 붙여넣기가 수행되는 게 바로 컨트롤 D 기능입니다. 나란히 맞춰서 했다면 더없이 좋았지만 이렇게 나란히 못 맞춘 경우에서는 세 개를 컨트롤 키나 또는 쉬프트 키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드래그를 이 방법으로 하여도 됩니다. 자, 마우스 드래그를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지만 마우스의 드래그를 그림만 선택이 될 수 있게끔 하거나 쉬프트 눌러서 마저도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쉬프트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하여도 됩니다. 왼쪽으로 나란히 맞춰야 되겠네요. 왼쪽이 지금 비틀비틀비틀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림 탭을 클릭하여서
그림 탭에서 맞춤 키를 선택하여 줍니다. 자, 그림 탭에서 맞춤 키를 선택하면 왼쪽으로 맞추든 위로 맞추든 사이 간격을 맞추든 맞추는 건 다 여기 메뉴에만 있어요. 그래서 맞춤을 선택하고 난 뒤에 여기서 왼쪽으로 맞추겠다를 선택하게 되면 왼쪽이 나란히 될 거예요. 자, 꼬갈고 가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림 크기 조정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여기 꼬갈고 가기에도 나왔고요. 앞부분에서도 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위아래의 이 사이의 간격이 일정치 않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사이 간격이 일정치 않아요. 교재엔 없는 내용이지만 작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로 또는 쉬프트 키로 세 개의 그림 개체를 선택하고 난 뒤에 그림 메뉴에서 그림 탭에서 맞춤을 선택합니다. 맞춤에서 위아래의 간격이기 때문에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주세요. 자, 맞춤에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라고 선택하게 되면 사이의 간격이 맨 위와 맨 아래를 기준하여서 일정하게 맞춰주게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사용자가 아무리 잘 손으로 맞춘다라고 해도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빌려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작업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한글, 한셀, 한쇼 모두 다 수행 가능한 작업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고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내용과 맞는 그림으로 바꿔야 돼요. 이때 지우고 새로 넣고 크기 조정하고 위치 조정하고 언제 이 일을 다 하시겠어요? 그림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는 그림 탭을 선택하여서 그림 바꾸기를 찾아내세요. 자, 저는 이제 그림 바꾸기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클릭하여서 그림의 바꾸기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놓게 되면 그림 압축, 원래 그림으로 그림 바꾸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과 관련한 명령은 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 탭만 찾아가서 아래쪽에 나타나는 하위 메뉴를 차근히 잘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메뉴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림을 선택하고 나타나는 메뉴 탭에서 드래그하거나 그러니까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 살펴보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그림 바꾸기 메뉴를 모르신다면 이렇게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놓으면서 어떤 메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있는 그림 바꾸기를 통하여서 그림의 위치, 그림의 크기, 그림의 형식은 가만히 두고 그림만 다른 그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림 바꾸기를 클릭하여서 바꿀 그림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거나 또는 더블 클릭을 합니다. 한쇼 그림 2라고 하는 스포트라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그림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선택하여서 열기를 눌러주면 되겠네요. 자, 더블 클릭하였습니다. 어떤가요? 그림의 모양이 위치나 크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림만 다른 그림으로 변경이 되었죠. 이번에 또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있는 그림도 선택하고 그림 탭에서 그림 바꾸기를 클릭하고 난 후에 한쇼 그림 3으로 더블 클릭하여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의 크기와 위치, 여러 가지 형식은 변하지 않고 그림만 바뀌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효과를 보도록 할까요? 그림은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단지 이제 색상이 단색으로 변경이 되죠. 그리고 그림의 테두리, 그림자, 네온 등 다양한 서식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선택하고 나타나는 그림 탭에서 그림의 테두리라든가 그림의 색조 대비 고급효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미리 적용되어 있는 게 바로 그림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일이 만들고 그림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안 쓰셔도 되고 또는 그림의 스타일을 쓰고 난 뒤에 오른쪽에 있는 테두리 채우기 효과에서 몇 개의 속성만 변경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색조 조정을 통하여서 그림의 색상 톤을 너무 일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붉은 계열이 아닌 다른 색으로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림 개체를 선택하고
위쪽에 있는 그림 탭에서 색조 조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요, 색조 조정, 밝기, 대비 뭐 이런 것들은 그림을 선택하여서 나타만 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이라고 아주 강조를 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그림처럼 보이는 것도 도형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튤립 모양처럼 그림이라고 나타나지 않고 그리기 도형이라고 나타납니다.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놓으면 그림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지 그리기라는 메시지가 뜨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온 게 그림 파일일 수도 있고 도형 파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림인지 도형인지는 나타나는 메뉴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만 되죠. 뭐 확장서 보고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남이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 이게 그림인지 도형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위에서 나타나는 메뉴바가 어떤 탭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자, 맨 위에 있는 그림 개체를 선택하고 그림 탭의 색조 조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중에 이중톤, 자 위에 기본, 이중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중톤에서 밝은 강조색 4를 선택하여서 보는 것처럼 약간의 노란색 계열이 있는 색상 톤으로 변동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요한 이제 슬라이드에서 색조를 변경하는데 색조 조정에서 이중톤 똑같은 톤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밝은 강조색 6을 선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은 상조색 6을 선택하게 되면 약간의 보라색 계열이 나오고 세 번째 거는 색조 조정에서 그림 탭에 있는 기본에서 회색조를 선택하여서 회색 계통으로 그림의 색상을 변경하였습니다. 한 가지 톤으로만 그림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단일 색상 톤으로 바꿔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쇼에서 제공하는 그림의 모양을 도형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는 이미 입력 그림으로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그림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더라고요? 선택했더니 위쪽에 그림 탭이 나타나죠. 그럼 이거는 그림인 거예요. 이거를 도형으로 그릴 수 있냐고요?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사용자 정의 도형이라는 걸 이용하여서 이렇게 사람도 그릴 수 있고 뒤쪽에 있는 태블릿 PC나 칠판 같은 것도 충분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일지 도형일지는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측의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탭에서 그림의 도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림의 도형을 선택하고 난 뒤에 이 그림 도형에서 기본 도형, 정육면체를 선택하게 되면 그림의 모양이 정육면체의 모양처럼 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란 그림이 필요하다, 화살표 그림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그림 도형에 가서 그림을 도형에 맞추어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돼요. 자, 그림 도형에 그림을 정육면체로 변경하겠다라고 했더니 여기 보는 것처럼 약간의 정육면체 도형으로 만들어져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그림 도형들은 네온 효과라고 해서 뭐 테두리에 뭔가 이렇게 환한 효과가 있던가 아니면 반사 효과라 그래서 그림자처럼 거울에 비춰진 그림자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림 탭을 선택하고 그림 탭에서 그림 효과를 클릭하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화면에다가 표시해 줍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반사, 3분의 1 크기, 근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살짝 그림자처럼 무언가가 표시가 되었어요. 되살리기 컨트롤 Z 버튼 눌러주고 다시 되살린 걸 취소하는 컨트롤 Y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체감이 있는 효과도 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입체감을 내는 거는 강약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밝은색 구역과 어두운 색 구역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장식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효과에서 장식을 클릭합니다.
자, 장식에다 마우스를 그냥 갖다 놓아도 상관은 없어요. 장식 중에서 장식 17번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넣으면 장식 17번이라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 기본 장식 17번을 선택하면 보는 것처럼 윗 영역은 약간 밝고 아래쪽 영역은 어둡게 나타나요. 그림 효과 장식의 효과 기본 장식 17번을 클릭하여 보면 이쪽 부분에 밝고 어두운 부분이 살짝 달라지고 있음이 확인이 될 겁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는 것보단 조금 더 뒤로 멀리서 보시면 입체감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나고 그림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도형을 그리고 나서 도형에도 장식을 두어서 입체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잘라서 필요한 영역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일부분만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자르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선택하고 그림을 클릭하여서 5번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이죠. 한컴오피스 2020의 혼쇼라고 하는 로고를 더블 클릭하여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필요한 영역과 불필요한 영역이 있을 때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키를 제공하면 되는데요. 그림의 이 테두리를 잘 보세요. 테두리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거나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놓게 되면 마우스의 크기 조정하는 아이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림을 선택하고 자르기를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는 메뉴가 달라요. 여기에 아야, 어이어와 같은 굵은색 표시로 자르기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그림을 선택하고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넣으면 아, 어, 오, 우와 같은 표시가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자, 이 자를 영역을 설정하면 되는데 자를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선택해서 아자가 나타났을 때 왼쪽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영역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데 클릭하여서 자른 부분을 완성하여 주면 됩니다. 또는 ESC키를 누르고 완성하여 주면 되죠. 자, 이때 자르긴 자르지만 좀 세밀하게 자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림을 선택하고 자르기를 한 다음에 Alt 버튼을 눌러주고 아야 어이어 표시가 나타났을 때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그냥 드래그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자르게 되는 기능이 수행이 돼요. 자, 이런 그 기능키는 우리가 자르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하는 아이콘 모양을 반드시 잘 확인하고 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알고 가기에 있는 크기 조정인지 자르기인지 아이콘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그림을 원래대로 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선택하셔서 그림에 원래 그림으로 되돌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표시했던 그림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되돌리기 명령어를 이용하여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한컴오피스 2020 혼쇼라고 해서 위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키보드 방향키나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흰색과 색상 차이가 좀 생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기에 있는 배경 색상을 빼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배경에 해당하는 색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실전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의 배경을 그림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색상만 바꾸는 배경 속성이 있고 또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 파일, 그림 파일을 바꾸어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배경 속성을 바꾸는 방법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지금 배경의 색을 바꾸는 거니까 그림하고 지금 현재 상관은 없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 서식을 선택하고 배경 스타일을 눌러서 서식에 배경 스타일을 눌러서 원하는 배경의 색상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에서 뭐 회색으로 하겠다, 노란색으로 하겠다, 또는 이렇게 진한 색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도형을 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배경 스타일을 넣게 되면 이 배경이
화면상에서 이렇게 걸리적걸리적 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래그하거나 블럭을 잡을 때 손에 잘 안 잡힌다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그냥 그림을 넣어서 이 배경 색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교재에 있는 거와 같이 채우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의 그림을 하여서 배경으로 넣을 이 사진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 사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뒤로 보내기라고 하는 순서를 선택하게 되면 배경의 그림으로서 들어는 가는데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상관없는데 그럼 이제 어떤 게 되게 힘들어지냐면 선택하면 자꾸 이 배경이 선택되고요. 잘못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전체 드래그를 해서 선택이 되기도 하고 편집에서 특히 개체 선택에서 걸쳐진 개체만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난 이렇게만 해도 블럭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배경까지 블럭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경에다가 넣을 그림은 입력 그림으로 넣는 것보다는 채우기라는 형식으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선택하고 배경 스타일을 눌러서 배경의 속성을 선택하여서 직접 그림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 속성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배경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배경 속성은 두 가지의 기능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 채우기와 관련되어 있는 속성 값을 보겠다를 선택하여서 배경의 그림을 변경하여 보겠습니다. 채우기 관련한 속성을 선택하고 채우기 속성 값을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죠. 이제 서브 메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채우기를 클릭하고 질감 그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림이 있는데요.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나오겠지만 그림을 채울 건지 그리기 마당에 있는 클립아트를 채울 건지 복사한 곳에 있는 클립보드가 바로 복사한 쪽이거든요. 어딘가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있는 그림 파일을 복사하셨으면 클립보드에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 자료를 넣을 건지 결정해 달라라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 그림을 선택하여서 이 안에 있다가 그림 파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클릭하고 배경으로 넣을 그림 배경.jpg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근데 작업하다가 잘못하여서 여기 X자를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작업 속성 창이 제거가 됐다라면 어떻게 불러오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X자를 눌러서 나갔어요. 한글에서 보시면 이런 작업 많고 한쇼에도 역시 오른쪽에 나타나는 작업창들 많습니다. 또는 한셀에도 피벗 테이블처럼 오른쪽에 뭔가 작업창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작업창들은 보기 메뉴를 선택하여서 작업창을 클릭하고 어떤 작업창을 내가 사용하고 있었는가를 선택하여서 불러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서식 메뉴에 작업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경 속성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불러서 보겠다라고 이제 설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의 자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림 파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울 수도 있고 이때 바둑반식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얘기냐면은 그림을 원래 그림보다 배경이 클 수도 있고요. 또는 배경보다 그림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딱 안 맞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 나는 이 배경의 그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둑반식 배열을 체크하지 않으시면 이 자료는 그냥 전체적으로 딱 맞게끔 들어와서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되겠고요. 바둑반식 배열을 체크하시게 되면 작은 그림은 여러 개가 나오고 큰 그림은 잘려서 나와요. 저는 지금 사이즈가 딱 맞는 배경 그림을 넣었기 때문에 현재 바둑반식 배열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고라든가 이런 그림을 작게 넣으셨다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을 선택하고 한쇼 그림 5번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어떤가요? 바둑반식 배열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둑반식 배열을 없애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에다 쭉 펼쳐져서 나타나는 거고 바둑반식 배열을 넣어주게 되면 작은 그림은 이렇게 펼쳐지면서 나타납니다. 많이 반복되면서. 근데 큰 그림, 배경보다 큰 그림은 잘려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바둑반식 배열을 보통 없애고 작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고, 바둑반식 배열을 할 때도 화면상에 나타나는 게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런 부분들은 그림을 좀 더 큰 거,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그림보다 큰 그림을 넣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배경사진으로 변경하고, 저희는 바둑판식 배열을 하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의 크기를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슬라이드 쇼에 딱 맞추어서 제가 넣어드렸어요. 자, 슬라이드 쇼가 그림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배경이라고 드린 자료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배경의 속성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 속성값을 Alt 엔터를 눌러서 확인하시거나 하시면 되고, 자세히 버튼 눌러 보시면은 사진의 크기와 높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비하고 높이가 지금 이게 16:9 와이드거든요. 그래서 16:9 와이드에서는 1288에 726으로 작업하시게 되면 배경의 크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배경의 크기를 또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작업하고 있는 슬라이드를 그림으로 저장하고, 그리고 저장된 그림의 크기를 확인하여서 그림의 배경의 사이즈를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장이 된, 이렇게 작업이 된 자료는 배경이라고 할지라도 속성값에서 색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오른쪽 배경 속성에서 채우기 쪽에 해당하는 이 그림을 수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와 그림 속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번에 저는 그림 수정에 해당하는 그림 속성을 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림의 선택을 하고 그림 수정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 회색조를 클릭하게 되면 배경의 색상이 전체적으로 회색조로 변동이 되고요. 흑백이라고 하는 거는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보여주는 거. 회색조는 0부터 255까지의 256 컬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피아 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중톤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에서 회색조를 하였습니다. 워터마크 효과는요, 지금 이거는 그림 자체가 회색조에서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원래 그림으로 넣었을 때 워터마크 효과를 넣으시게 되면 되게 아래쪽에 옅게 무언가가 표시가 되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색조로 배경의 색상을 좀 톤 다운을 시켜서 슬라이드의 이미지, 슬라이드의 내용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작업하였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를 다른 쪽으로 복사를 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슬라이드를 마우스 오른쪽에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한 자료를 붙여야 할 테마 파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시스 파일에 보시면 있는 한쇼 테마 서식 파일을 실행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수행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는 배경의 이미지가 저희가 작업한 내용이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죠? 이쪽 테마에 무언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테두리가 주황색으로 선이 나오고 무언가 색상 값도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나는 원본 서식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붙여넣은 슬라이드에서 테마를 사용하지 않고 내 테마를 쓰겠다라고 하는 기능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는 붙여넣기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작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넣기 옵션을 선택하여서 클릭하여서 한 번에 하셔야 돼요. 작업하자마자. 원본 서식 유지, 그리고 현재 테마 사용. 지금은 현재 테마가 사용된 겁니다. 원본 서식 유지를 클릭하게 되면 갖고 있는 테마가 어떤 테마일지라도 나는 내 슬라이드의 배경이나 여러 가지 속성을 쓰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요. 1번에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편집의 디자인 마당을 눌러보면 다양한 테마 서식을 제공하고, 2번 슬라이드는 2번 슬라이드대로 배경을 다른 걸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슬라이드 배경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저희는 다중 마스터, 다중 테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작업해서 붙였더니 이상하네 라고 한다면 붙여넣기 옵션을 선택하셔서 원본 서식 유지하겠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